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9일 금요일 음력으로 9월 20나흘입니다. 지금부터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5시 16분 특집 백두산지구 혁명 존적지 간무경비도로, 16시 7분 럭카시랑 2020년 2021년 유럽 국가축구연맹전 중에서 준결승 벨지크 팀과 프랑스 팀 간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열 7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열 7시 8분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 다람아, 어디 있니? 다람아, 낮에나 불못 보다던 얼룩지름의 말이. 다람아, 여기 있어. 17시 23분 아동방송시간. 이 시간엔 아동영화를 보시겠습니다. 무지개 동산이 새동무. 붕아, 이걸 잡아. 이쪽이야, 이쪽. 17시 46분 세계 여러 나라 동물들 표범의 밤사냥.
요리돌시 14분 수필 밝게 웃어라. 요리돌시 22분 흉룡이라 미루어진 공연 시간. 요리돌시 40분 속의 편지물 우리가 만난 3대 흉룡 기소들 5번째 분입니다. 요리돌시 49분 텔레비전 종론 전후복부 건설 시기와 촐리마시대 용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19시 22분 수기 그리움의 가문. 20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스무 시 31분 속의 편집물 운명의 손길. 나도 자연 피해라고 한마디만 하면 다 무사할 줄 안다. 그렇지만 20시 50분 조선예술영화를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결의를 세상에서 바다를 막는 사람들. 손을 들었지. 당 앞에 한번 손을 두고 결정하면 머리가 열자각이 나도 해내는 게 노동이기야. 22시 6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자식들이 몸바쳐 적응이 해 하느니 평생의 자랑으로 아는 어머니 어머니 자애로운 그 품을 충실을 키우는 크고 넓은 품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창조하신 일행천리 전술로 널리 알려진 이 간무경비도로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간무경비도로는 일제가 1939년에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출을 막아보겠다고 건설해 놓은 이런 도로였습니다. 바로 이 도로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1939년 5월에 범우당당히 행군해 갔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항일무장투쟁사에 빛나게 알아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그것도 대낮에 이 간무경비 도로로 범우당당히 행군해 갔는가 하는 데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아마 백예봉 수경지에서부터 얘기가 시작돼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산지구 진공작전을 위해 국내에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백예봉 수경지에 도착한 것은 1939년 5월 20일이었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부대의 수경 준비를 하는 한편 정찰조를 파견하시어 주변 지형부터 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정찰을 마치고 돌아온 정찰조는 위대한 수령님께 백예봉 앞에 모시는 도로가 있다고 보고 올렸습니다. 그 도로가 바로 간무경비도로였습니다. 천고의 밀림 속을 가로질러 뻗어간 이 도로의 총 연장 길이는 120km나 됩니다.
일제가 이 도로를 건설한 목적은 유격대가 국내에 진출하는 경우 밀림 속을 가로질러 조선인민혁명군을 토벌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유격대원들이 이 도로를 정찰할 당시에는 도로공사가 방금 끝난 뒤여서 청소까지 말끔히 해놓고 검열을 받기 위해서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날 밤 백예봉 수경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적들의 포위 속에서 행군을 하고 있다. 앞에도 적, 뒤에도 적, 옆에도 적들이 쫙 깔려 있다. 어떻게 해야 단숨에 무산으로 진출할 수 있겠는가? 당시 두만강과 압록강 연안은 일제의 수비대와 헌병대, 경찰서와 파출소를 비롯해서 각종 초소들이 빼곡히 들어차 말 그대로 물샐 틈 없는 국경경비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경경비 실태에 대해 조선 총독부가 발간한 도서 시종 30년 사이는 이렇게 서술돼 있습니다. 1. 경찰관의 증언. 소화 12년도에 경시 1명, 경부 21명, 경부보 42명, 순사 1030명을 증언하며 또한 소화 14년에 경부 2명, 경부보 6명, 순사 145명을 증언하여 국경경비에 완비를 가하였다. 2. 장비의 강화. 경찰서, 주재소, 출장소에는 망루, 참호, 은폐호 등을 설치함과 동시에 기관총, 수류탄, 조명탄, 척탄통, 탐조 등을 갖추며 또한 공중 육지의 종합경비에 견고한 진을 치기 위해 육군 정찰기 2대, 신예기 1대를 구입하여 갖추어 주었다. 3. 국경경비 도로의 개설. 국경선은 광활한 산야로서 완전한 연락도로가 없고 우마차의 교통이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1939년에 포태 농사 사이 75km, 주린 육토장 사이 38km, 독산 포태 사이 7km, 합계 120km의 국경경비 도로를 신설함으로써 경비의 완벽을 기하였다. 백예봉 수경지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의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산지구로 단숨에 진출할 수 있겠는가? 당시 지휘관들이 여러 가지 대책안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 어떤 지휘관은 앞에는 경비도로이고 또 적들이 이것을 포위하였으니 무산 방향으로 가는 길이 막힌 바에는 이 백예봉 일대에서 간산봉 전투와 같은 큰 전투를 저지하자고 했습니다. 또 어떤 지휘관은 유인조를 파견해서 적들의 주목을 장백 방향으로 쏠리게 하고 슬쩍 무산 방향으로 빠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들이 내놓은 대책안들은 당시의 정세로 비춰볼 때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지휘관들이 내놓은 안들이 왜 적합치 못했는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자면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저국에 진출한 1939년 5월 18일부터의 국내 정세에 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경성일보에는 김일성 부대 600명, 국경을 넘어 숲교 개월 태세, 함남북 경비대 긴장 이란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구전부터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이른바 금성철벽의 국경경비진은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대부대로 포위 소멸할 전투태세에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에 들어온 흔적을 발견한 일제는 밀림 속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량강도 삼지원시 리명수동에 있는 건창수경지. 조선인민혁명군이 저곡에 진출해서 두 번째 밤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첫날에 수경한 총봉수경지까지의 거리는 불과 10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왜 이런 곳에 두 번째 수경지를 정했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멀리 빠지는 척 하다가 이제 적들의 코앞에 살짝 돌아가는 이런 전술을 쓰셔서 이제 적들을 갈팡질팡하게 하셨습니다. 그 적들이 그 둥지를 틀고 있고 또 이제 일제가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출을 막아보겠다고 정말 대대적으로 이제 무력을 증강하고 삼엄한 경계막을 펴고 있는 때에 일단 그 적들에게 발견되면은 그 신속히 빨리 이제 멀리로 쭉 빠져서 정적을 감추는 것은 그 유격전에서의 일반 그 군사 상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일제 놈들이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게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 그 코앞에서 두 번째 수경을 하도록 하심으로써 적들에게 다시 한번 골탕을 먹이시었습니다. 한편 그 일제는 그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포위 수색 작전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한편 그 사방에다가 밀정들을 이제 파견해 가지고 항일 유격 때의 그 행적을 찾기 위해서 정말 피눈이 돼서 날뛰었습니다. 그 밀정들이 건창수경지에도 나타났습니다. 천막들을 거의나 쳐가는데 망원초 군무에 나갔던 한 대원이 낚싯대를 맨 웬 사람을 앞세우고 사령부 쪽으로 오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깊은 곳에 낚싯대를 가지고 오슬렁거리다가 망원초에 단속되었다니 묻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건창 일대에는 낚시질을 할 만한 곳이 별로 없었다. 망원초 군무에 나갔던 대원들의 말에 의하면 2명의 낚시꾼들의 거동이 수상하여 그들을 붙잡아 문초하려고 하니 한 놈은 그만 도망치는 바람에 놓치고 한 놈만 붙잡았는데 그 놈의 몸에서는 권총까지 나왔다는 것이었다. 놓쳐버린 이 한 놈의 밀정은 불피코 적들에게 수경지의 위치를 알릴 것이다. 하다면 빨리 수경지를 옮겨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때 그 취하신 조치는 정말 대범하고 비범한 이런 전술적 조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 한개 소부대를 퍼테리 방향으로 진출시켜서 이제 습격 전투를 진행하도록 하시고 다른 한개 소부대는 이제 발자국 자리를 많이 내면서 다시 압록강을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들로 하여금 정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 부대가 다시 압록강을 건너서 장백의 수림 속으로 정적을 감춘 것으로 이렇게 알도록 전술을 세우셨습니다. 19일 오전 7시 반경 백두산 및 밀림지대에서 민호와 한북경찰부 고등과장이 지휘하는 한북토벌대는 200여 명의 김일성의 주력 부대와 만나 현재 격렬히 싸우는 중이다. 이 작전은 조선인민혁명군의 행처를 안개 속에 감추듯 해서 적들이 갈팡질팡하게 하는 유인 전술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창을 떠나 백예봉에서 수경하도록 하셨습니다. 놓쳐버린 이 한 놈의 밀정의 그 밀고를 듣고 적들의 토벌 무력이 이 건창 수경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행차된 나발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가 이미 백예봉 수경지로 위치를 옮긴 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적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같은 전술을 쓰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한 것은 우리가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를 통해서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건창 수경지에서부터 백예봉 수경지까지의 거리는 10리도 되나마한 이런 거리입니다. 바로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 부대가 또다시 수경하리라고는 적들로서는 정말 꿈에도 상상 못할 이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예봉 일대에 대한 적들의 포위 수색은 시간상 문제였습니다. 만일 오랜 시간 백예봉 일대에 머무르게 되면 흔적을 발견한 적들의 대무력이 여기로 집결될 것은 불보듯 명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위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백예봉 수경지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의 회의에서 지휘관들이 내놓은 안들은 조성된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무산직으로 한달음에 빠져나갈 수 있는 묘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가지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적들이 방금 닦아놓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간무경비 도로를 따라 대낮에 행군에서 쭉 빠져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퍼런 대낮에, 그것도 보통 달구지길이 아니라 대도로로 소부대가 아닌 대부대가 행군을 하자고 하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휘관들에게 바로 동무들의 태도가 우리가 대낮에 간무 경비 도로를 따라 행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적들은 지금 우리가 저들이 특설한 경비 도로를 따라 백주의 대오를 지어 행군하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점에 백을 대려 행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적들은 우리가 산발을 타고 백두산 동남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포태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대의 용량을 집중하면서 큰 길에는 주의를 좁게 돌리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은밀성과 불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로 밤에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야간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바로 여기에 우리가 대낮에 간무 경비 도로를 따라 행군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고 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1939년 5월 21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 부대는 백예봉 수경지를 떠나게 됐습니다. 당시 백예봉 수경지를 떠나 행군을 타고 치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1939년 5월 22일 12시경에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여기 삼지연 못가에서 휴식하게 되었습니다. 한 것은 그날 조선인민혁명군 부대가 목적한 무포까지 가는 로상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보이 수령님께서 휴식 명령을 내리시자 대원들은 모두가 한성을 올리며 이 못가로 막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못가에는 진달래가 활짝 피어 있었고 정말 저 멀리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바라보였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오래도록 삼지연 못가를 바라보시며 정말 삼지연은 경치도 좋고 물맛도 좋습니다. 이 물을 양껏 마시고 힘껏 저국을 해방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항일의 요성용이신 김종숙 어머님께서 그 목가에 맑은 물을 종이 떠서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셨습니다. 그때 여대원들이 사령관 동지께 사령관 동지 여기에 그냥 초막을 짓고 눌러앉아 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 일제놈들을 몰아내고 꼭 나라를 되찾고 여기에 인민의 문화 휴양지를 꾸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지연에서 잠시 휴식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간무경비 도로를 따라 보무당당히 행군했습니다. 간무경비 도로를 힘있게 디디며 일행천리 행군에 참가했던 나는 이 글에서 그때 심정으로 느낀
대원들과 인민에 대한 사령관 동지의 뜨겁고도 깊은 사랑에 대하여 적으려고 한다. 사령관 동지를 모시고 오호물동을 넘어 그립던 조국 땅에 젖발을 들여놓은 우리 대호가 청봉과 건창, 백예봉에서 하룻밤씩 묵고 삼지연을 거쳐 무산 쪽으로 가는 큰 길에 들어선 것은 1939년 5월 21일 정오가 좀 지난 때였다. 그 전까지만 해도 원수들이 우리를 치겠다고 닦아놓은 길로 우리가 먼저 놈들을 족치러 간다는 통쾌한 생각으로 들뜬 기분이었던 나였지만 막상 울창한 수림 속 한복판을 꿰질러 직선으로 뻗어간 대도로에 들어서니 은근히 마음이 조여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간무경비 도로에 줄지어 들어선 외놈들의 초소들마다 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야 신음하는 우리 인민을 한시라도 구원할 수 있기에 저국 광복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올 수 있기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아슬아슬한 길이었습니다. 조선인민 혁명군 주력부대는 높은 행군 속도를 보장해서 100리에 달하는 간무경비 도로를 통과해서 1939년 5월 21일 해질녘에는 무포에 도착했습니다. 무포 수경지에서 조선인민 혁명군 대원들은 행군 과정에 해진 신발들을 수리하며 간무경비 도로를 통쾌하게 통과한 데 대해 자랑스럽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때 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오늘 행군을 하면서 이 도로를 닦느라고 고역을 치루었을 우리 인민들을 생각했다고, 얼마나 많은 정장년들이 이 전고밀림에서 나무를 찢고 나무 뿌리를 들춰내고 바위를 까내며 고역을 치루었겠는가고 하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각들 해보라고, 정말 고역을 치르면서 우리 인민들이 바란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그들은 이 길로 조선인민 혁명군이 하루속히 쳐들어와서 외놈들을 족칠 것을 바랬을 것이라고, 그리고 삼천리 강산의 모든 길을 마음껏 활보하며 살아갈 해방된 조국 땅을 그려봤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이제 후에 우리 인민들이 자기들의 원한과 한숨이 순배인 이 길, 정말 적들이 조선인민 혁명군을 치겠다고 닦아놓고는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이 길로 우리가 외놈들을 족치려 고무당당히 행군해 갔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가슴 후련해 하겠는가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 열렬한 이 사랑의 감정을 지니면 원수에 대한 증오심도 생겨나는 것이고, 또 원수를 족치는 이런 지혜와 용기도 생겨나는 법이라고 교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뛰어난 전법도 무비의 탐욕도 바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간무경비 도로에서 강행한 일행천리 행군은 몇 개리 연대나 사단의 적을 소멸한 것보다 더 큰 소득을 얻게 했습니다. 적들은 훗날 조선인민 혁명군이 자기들이 닦아놓은 경비 도로를 따라 대낮에 행군했다는 것을 알고 미중료의 괴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우리가 일행천리 전술을 여러 번 썼습니다. 몇 번 써보았는데 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나 시퍼런 대낮에 경비도로라는 이름이 달린 신장로로 수백 명을 헤아리는 대부대가 일행천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즉 간무경비도로 개통식은 우리가 해준 셈입니다. 우리는 고추 뻗은 적들의 경비도로를 따라 대낮에 고무당당히 행군하여 그날로 두만강 기슭의 무포에 도착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이처럼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모셨기에 우리 인민은 수적 기술적으로 피할 바 없이 우세한 두 제국주의 강적을 타승할 수 있었고 이 땅에 승리의 역사만을 아로새겨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기에 2019년 12월 위대한 수령님의 자랑찬 항쟁사가 오려있는 여기 무포 수령지를 찾으시었던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필승의 신념과 배심이 넘쳐 주도권을 틀어쥐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은 조선혁명가들의 고유한 투쟁 기질이고 불변의 투쟁 방식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백두의 밀림에서 시작된 일행천리는 오늘도 우리 혁명대오의 진군 방식이며 우리 조국의 끊임없는 비약의 원동력입니다. 어목한 혁명의 정세는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백두에서 창조된 투쟁 기질, 투쟁 방식이 있기에 승리는 언제나 확정적입니다. 그 진리를 알려면, 그 정신을 체득하려면 누구나 백두산에 올라야 합니다. 누구나 백두산 대학을 나와야 합니다.
전 세계를 파국적인 위기에 몰아넣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근 2년이 되어오는 현재까지도 좀처럼 정식될 전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와 변이 바이러스 전파가 주류를 이루면서 악성 전염병 형세는 3차, 4차 유행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감염자 수만 봐도 지난 8월 3일 2억 명을 기록한 데 이어 80일 남짓한 기간에 약 5천만 명이 더 늘어나 10월 27일 현재 2억 4,573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환자들이 매일 무서운 병마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잃고 있는데 27일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498만 7천여 명의 사망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대류행병 상황은 추운 계절에 들어서면서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기간 일시 안정 추이를 보이던 서유럽 나라들에서 10월 중순부터 감염자들이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동유럽 나라들에서도 10월에 들어와 악성 전염병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역대 겪어보지 못했던 보건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미 전에 보건 전문가들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악성 전염병 전파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가을과 겨울철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지난해 겨울철에 급격히 악화되었던 전염병 상황이 올해에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악성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돼서 전파되고 있으며 겨울철에 그 활성은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면서 여름철에 비해서 사람들의 실내 활동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로해서 공기 오염도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인들로 해서 겨울철에 방역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대처해서 철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 생활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이 악성 바이러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전염력이 강한 형태들로 계속 변이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위험한 형세는 우리 모두가 비상 방역 사업에서 조금 더 마음의 tan계를 늦추지 말고 긴장성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역 사업에서 전체 인민의 사상 우위지적 단합과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순간이나마 각성을 놓치고 마음의 tan계를 푼다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방역 장벽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 깊이 쪼아박아야 합니다. 비상방역 상황의 장기화이자 국가 비상방역 사업에서의 최대 각성, 강한 규율 준수 기풍의 장기화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방역 의식의 높이이자 방역 전선의 공고성이라는 것을 언제나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 규율 준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습격화, 체질화해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오늘의 방역 대전에서 일꾼들은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안전을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철저한 각오와 높은 책임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방역 사업을 놓고 완벽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늘 머리를 쓰고 완강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사업 정령을 재점검한 데 기초해서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를 가장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더욱 짜고 들며
빈 공간으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예견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전초선에 서 있는 비상방역부문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상방역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강철 같은 방역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비상방역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적은 안일과 해이, 방심과 방관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상식과 방역 규정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짜고 들어서 진행하며 온 나라에 서로 통제하고 방조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고심 어린 두뇌전, 탐구전으로 우리식의 방역수단과 방법을 부단히 탐구 도입해야 합니다. 보건 일꾼들은 오늘의 비상방역전의 제1선을 지켜선 전차병으로서 그 누구보다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전위투사들입니다. 모든 보건 일꾼들은 해당 단위, 해당 지역의 비상방역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높은 각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은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과 무한한 복무 정신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자각을 새기고 방역전선을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 검역부문 일꾼들은 초긴장 상태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지난 1950년대와 전림하시대 영웅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사업의 완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 중 제1순위입니다. 모두 다 현 상황에서 방역사업은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가장 중핵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높은 자각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인민의 생명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갑시다.
청춘의 자랑은 그 어디에 있는가. 미군의 자욱을 새겨 그 길에 있네. 높은 양기 풍강 넘으며 구슬 땅 맞춰 싸운 본제와 철탑이 없다면 그 어이 자랑을 말하랴. 값비싼 시절 순결한 심장이 꽃이 피울 때 청춘은 한생을 대신 거하지. 청춘 청춘을 빛나게 살자. 청춘 청춘을 가리게 살자. 한생에 다시 없는 황금의 시절. 이름을 물으시나요? 땀 흘려
알아주세요.